예, 우리는 지금까지 계단 함수를 봤고요. 임펄스 함수를 봤고 이 임펄스 함수의 특징들을 갖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형파를 좀 보려고 그래요. 구형파. 이 구형파라는 말이 하니까 썩 와닿지 않죠? 이게 펄스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펄스파. 그래서 사각파 또는 사각파라고 그럽니다. 사각파라고도 합니다. 네모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렉탱귤러 펄스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의 및 심볼이죠. 정의 및 심볼은 기호라고 했죠. 이렇게 기호라고 됐습니다. 자, 정의는 이와 같이 그 대문자 그리스 알파벳에 이게 대문자를 갖다가 이걸 갖다냐 우리가 파이로 소문자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이 또는 피 이렇게 합니다. 그냥 파이라고 할게요. 대문자 파이 t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즉 이건 뭡니까? 절대값 t가 2분의 1보다도 작을 때, 이때는 1이고요. 그 다 아닌 것 기타에서는 0입니다. 기타에서는 0입니다. 저 범위가 아닌 otherwise라고 그러죠. otherwise에서는 0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그래프 표현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사각펄스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요 사이에서만 크기가 1인 이것을 우리가 파이 대문자 파이 t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엄청 쉽죠. 뭐 수식으로 표시하니까 이걸 대단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니트 스텝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파이 t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니트 t를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빼기 유니트 t를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 바로 이게 바로 그 사각형 구형파 파이 t가 대문자 파이 t가 되겠죠. 구형파 파이 t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d 파이 t dt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갖다가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건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t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구형파 파이 t는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형파에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이 우리 그 책에 그림 2-16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이고 이게 a다면은 이것의 함수는 a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1이 아니고 타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폭이 타워,
마이너스 2분의 타워 타워면 이 폭이 얼마가 돼요? 이 폭은 타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요것이 A가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 타워분의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 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2분의 타워 요 폭 타워만큼 여기에 나눠져 가지고서 스케일링이 된다는 거죠. 이거 스케일 배웠죠. 타임 스케일링 배웠죠. 이게 타워분의 1로 알파 값이 스케일한 알파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0과 알파가 0과 1의 사이에 있느냐, 알파가 1보다도 더 크느냐에 따라서 압축이냐, 팽창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그림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2-16 그림 2-16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4에서 삼각 펄스, 삼각이니까 우리가 트라이앵귤러 펄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의 정의 및 심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항상 정의하고 심볼이 필요합니다. 정의하고 심볼은 우리가 이제 기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각 펄스 기호는 우리가 대문자 그리스어로 람다 t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람다 t 정의는 우리가 이것도 시간 구간이 있는데 t가 1보다 절대값 t가 절대값 t가 1보다도 적은 범위, 즉 t는 마이너스 1에서 1인 경우에 이때의 값은 1 마이너스 절대값 t 이렇게 하고 기타의 값에서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뭐 절대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뭐 또 쉽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프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은 쉽게 됩니다. 자, 그래프로 표현을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범위가 t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것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 t가 0보다도 요것은 1 마이너스 절대값 t는 어떻게 됩니까? t가 0보다도 클 경우는 1 마이너스 t가 되고 t가 0보다 더 작을 경우는 1 플러스 t 이런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t하고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 t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직선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와 같이 플러스 기울기의 선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람다, 캐피탈 람다 t 이렇게 표현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요 높이는 이것은 1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했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펄스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 씁니다. A 람다 타워분의 t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A 람다 타워분의 t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A 람다 타워분의 t, A 람다 타워분의 t
이것은 뭐가 작용되냐면은 이게 스케일링이 작용됐죠. 스케일링, 타임 스케일링이 작용이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높이는 A라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요 지점이 람다 T가 이게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1일 때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입니까? 이 가로 안에 람다 타워분의 T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T는 얼마니까? 바로 마이너스 타워가 되는 거죠. 요 지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지점은 T는 이꼴 1이잖아요. 그때 가로 안에 또 람다 T가 1이 되려면 T는 이꼴 타워야 되죠. T는 이꼴 타워. 그래서 요 지점이 요리 온다니까 요것을 요 중간에서는 이런 식에서 이런 식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방금 전에 또 우리가 펄스에서도 제가 또 잘 알아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펄스가 이렇게 됐는데, 펄스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워에서 2분의 타워 1인데 A의 파이 타워분의 T의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잘 정리를 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지점이 T가 마이너스 2분의 타워인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타워분의 T가 마이너스 2분의 타워가 되려면은 T는 마이너스 타워분의 T가 마이너스 여가 2분의 타워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여기가 2분의 타워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죠. 구형파 펄스는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 타워분의 T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바로 여기는 타워가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타워가 되고, 또 타워분의 T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하면 여기 2분의 타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A,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뭐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펄스에서는 이 폭이 타워가 되고 트라이앵글에서는 이 폭이 2타워가 된다는 것을, 같은 타워분의 T지만은 2타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표본화 함수라고 하는데요. 싱크 함수라고도 합니다. 싱크 함수. 우리가 2-4-5가 표본화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샘플링 펑션 이렇게라고도 하는데, 또 싱크 함수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면은, 정의 및 심볼을 이렇게 한번 보죠. 정의 및 심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은 샘플링 함수는 SAT 해가지고서 T분의 sin T, 이것을 우리가 싱크 함수라고 그래요. 싱크 함수, 샘플링 함수, 싱크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림을 그리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T가 SAT, 샘플링 펑션 T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여기 t가 0인 지점, 이게 t가 0인 지점을 한번 해봅시다. 자, t가 0인 지점을 하면은 SA0은 t가 0이니까 0분의 sin 0이에요. sin 0도는 그 값이 0이고 이 0도 0이다. 0분의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음. 이 존재하지 않음이다. 이거 존재 않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갖다가 피면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요. 리미트 t가 0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sin t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 했을 때 이게 각이 t라고 한다면은 이게 코사인 t고 이게 사인 t잖아요. 이 길이가 1이다면은 그래서 이 각이 점점 0에 가까워지면은 이 각이 0에 가까워지면은 이 그 사인 t의 값은 뭐하고 비슷해지냐면은 t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 값이 t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다 적용합니다. 이렇게 t하고 하면은 이게 0에 가까워지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지면은 t분의 sin t는 t분의 t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이 샘플링 펑션은 여기가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의 값.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곡선은 요 지점은 t분의 sin t잖아요. 사인에서 첫 번째 0이 되는 건 사인 몇 도입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를 했을 때 세타가 90도일 때 1이 되고 세타가 0도는 여기니까요. 여기는 180도일 때 또 0이 되잖아요. 180도일 때 0이 됩니다. 이게 t가 얼마가 할 때 0이 됩니까? t가 파이일 때 0이 된다는 겁니다. t는 이꼴 파이가 0이 될 때.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파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0이 되는 지점은 2파이가 될 때 360도가 될 때 또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을 때 이것을 t분의 sin t로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0이 되는 지점을 알기 때문에 중간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없었을 때 이 샘플링 함수는 매우 유용한 거였었어요. 매우 유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함수는 반드시 알고 요 지점의 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표본화 함수에서 이제 파이 값을 갖다가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 값을 넣는 것을 정의를 하나를 더 하는데 이 싱크라고 해가지고 싱크 t라는 것이 있습니다. 싱크 t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기다가 파이 t를 넣어줘요. 파이 t를 넣어주고 sin 파이 t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바로 샘플링 펑션에다가 파이 l을 갖다 곱해주는 거 이렇게 파이 t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샘플링 펑션에다 파이를 갖다 곱해서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요것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형태는 같은데 싱크t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싱크t의 함수는 요 값은 그대로 똑같이 1이겠죠. 요 지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t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t는 얼마가 돼야 돼? 1이어야 되겠죠. 요 지점은 그래서 1, 요 지점은 2,
요 지점은 3, 요 지점은 4, 요 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싱크 함수, 이 싱크 함수를 이 파일을 넣는 샘플링 함수에 표본화 함수에다가 파일을 넣는 싱크 함수가 훨씬 더 사용이 많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노트에다 잘 필기를 해놔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는 그 우리 정연파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정연파 코사인 함수죠. 정연파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연파는 삼각함수 표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정연파는 우리가 AXT는 A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오메가 0는 우리가 A 코사인 2파이 F0 2파이 F0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0는 주기 T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그림을 여러분들 뭐 제대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보였는데, 이 한 주기는 이 봉우리에서부터 이 봉우리까지 한 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주기 T는 오메가 0분의 2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높이를 A라고 하죠. 이걸 갖다 진폭이라고 그러죠. 진폭. 다시 한번 잘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를 뭐라고 그러냐면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그럽니다. A를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F0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 그래서 이걸 헬츠로 나타내죠. 그 다음 오메가 0는 우리가 라디 앵귤러 프리퀀시 각주파수라고 합니다. 각주파수. 여기서 각주파수라고 하고 이것을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0는 뭐하고 같으냐면 2파이 F0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파이 0는 뭐냐? 이건 초기 위상이라고 그럽니다. 초기 위상. 초기 이상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역시 각도 레디안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주기는 주기는 여기에서 T0는 바로 F0분의 1. 그래서 F0는 오메가 0분의 2파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사인 웨이브를 통해 가지고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정연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연파의 특성에서 정연파의 특성에 정연파 위상이라는 게 있죠. 정연파 위상, 정연파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연파 위상은 초기 위상 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연파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이것을 XT는 현재 A 코사인 우리가 2파이 F0구나 오메가 0T죠. 오메가 0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오메가 0를 앞으로 빼납니다. 그래서 오메가 0를 앞으로 오고 T 플러스 오메가 0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것을 요 파이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연파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연파가 이상이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웨이브가 일반적인 코사인의 위상이 0이었을 때 코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얼마 뭐 타워다운 타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 그림이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만큼 이동하는 거, 이것이 위상을 갖다가 그냥 시작점이 어디냐, 모양은 똑같은데 시작점이 어디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는 거죠. 위상. 위상을 우리가 정연파 위상이라는 것을 또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 중에서 하나가 정연파의 전력, 즉 파워죠. 파워는 우리가 지난 그 파워를 정의할 때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파워는 우리가 P는 2분의 A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유도를 갖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우리 책에 그 한 번 더 정연파의 전력을 갖다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제곱을 갖다 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요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서 하면 2분의 a 제곱이 나옵니다. 요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복소 정연파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인데 실수와 허수가 있죠. 복소 정연파 함수,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S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이거 S라고 했는데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실수값, 이것을 허수값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 지수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있는데 지수함수를 우리가 2의 ST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의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시그마가 0인 경우 시그마가 0인 경우를 우리가 2의 J 오메가 T가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그러면 복소 정연파 함수 2의 J 오메가 T는 우리가 복소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뭘 갖다가 2의 J 오메가 T라고 하냐면 이거 복소 평면, 이거 실수 평면, 리얼, 이미지너리 평면, 허수 이렇게 되면은 이 복소 평면상에서 이 크기가 1인 요 크기가 1인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각속도 이 각을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이 각을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이 밑으로 내리는 선 이것은 이제 1이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고 요 높이를 우리가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건 허수 성분, 실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의 j 오메가 t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2의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걸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2의 j 세타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의 j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놈을 가지고서 더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인 세타는 빼니까 두 개를 빼니까
j2가 되죠. j2의 2의 j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 공식이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소수의 표현, 우리 책에 식 2-56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십시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j2의 2의 j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런 걸 또 역시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해서 복소 정연파 함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러 이퀘이션,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예, 이번에는 복소 정연파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인데 이게 실수와 허수가 있죠. 복소 정연파 함수,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S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이거 S라고 했는데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실수값, 이것을 허수값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 지수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있는데 지수함수를 우리가 2의 ST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의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시그마가 0인 경우, 시그마가 0인 경우를 우리가 2의 J 오메가 T가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그러면 복소 정연파 함수 2의 J 오메가 T는 우리가 복소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뭘 갖다가 2의 J 오메가 T라고 하냐면, 이거 복소 평면, 이거 실수 평면, 리얼, 이미지너리 평면, 허수 이렇게 되면은 이 복소 평면상에서 이 크기가 1인 요 크기가 1인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각속도 이 각을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이 각을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이 밑으로 내리는 선, 이것은 이제 1이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고, 요 높이를 우리가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건 허수 성분, 실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의 j 오메가 t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2의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걸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2의 j 세타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의
j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놈을 가지고서 더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인 세타는 빼니까 두 개를 빼니까 j2가 되죠. j2의 2의 j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 공식이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소수의 표현, 우리 책에 식 2-56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십시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j2의 2의 j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런 걸 또 역시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해서 복소 정연파 함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러 이퀘이션,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이네요. 그 지수함수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복소 정연파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에 ST에서 S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시그마가 0이면은 2의 J 오메가 T에서 이것을 우리가 복소 정연파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메가가 0이고 시그마가 0이 아닌 경우, 즉 2의 시그마 T,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수함수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 요것에서는 이거 먼저 시그마가 0보다도 큰 경우, 0보다도 큰 경우, 또 시그마가 또 우리가 그 시그마 값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가 0보다도 작은 경우, 0보다도 큰 경우와 0보다도 작은 경우, 이것이 복소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시그마가 0인 경우, 시그마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0보다도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0이 했을 때는 1이지만은 시그마가 0보다도 큰 경우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가 0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것하고 감소하는 것, 이거는 증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지수함수적으로, 이거는 1이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서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또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하고
오메가가 모두가 0이 두 개 다 0이 아닌 경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의 t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알아봤죠. 계단함수, 임펄스 함수, 구형파, 삼각펄스, 표본화, 정연파, 복소정연파, 지수함수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잘 해놓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신호해석이 많이 쓰이는 기본함수잖아요. 앞으로 이게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참고를 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정리를 잘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